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입국 절차가 또 한 번 풀립니다. 이제는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 주청사에서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인들의 활동과 공로를 인정하는 결의안 채택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해 아세안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에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장학금 수여식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지아 주 하원은 13일 주청사에서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인들의 활동과 공로를 인정하는 결의안 HR 1298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는 결의안 채택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스티브 온 기자입니다. 13일 오전 조지아 주청사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 박청희 수석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결의안 선포식에는 한상의 관계자들을 비롯해 미주총연 관계자 그리고 경상북도 미주총연 대표단과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자리에 있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상희 썬박 회장은 이날 행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가 주 하원의 결의안을 받아서 5월 달을 이제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 달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제 애틀랜타 상공회의소는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를 넘어서 앞으로 메인스트림과 함께 같이 하는 아주 멋진 상공회의소가 될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페드로 마린 주 하원의원은 결의안 HR 1298을 통해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와 산업의 권익 향상 등 지역사회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의안을 썬박 한상희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의 페드로 마린 주 하원의원과 샌박 주 하원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상희 관계자에 따르면 샌박 의원은 이날 행사 당일 몸이 좋지 않아 참석을 못했습니다. 브래드 라펜스버거 주 내무부 장관실을 대신해 이경철 웨일 엔터프라이즈 대표에게 탁월한 기업인상을 전달했습니다. 조지아주 부주지사실의 제임스 빌 수석 보좌관은 5월 아텍의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관련 선언문을 이용기 애틀랜타 한인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김백규 한인식품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인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류 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2세들의 주류 사회 진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이홍기 회장과 이경철 총연 수석 정무부회장 그리고 신영교 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애틀랜타 한인문화원 단원들의 장고충과 부채충 공연에 이어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의 특별 정상회의가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금전적 지원과 함께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해안 경비대를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을 미중 사이에서 미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8개국의 정상들이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백악관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세안 10개국 중 군사정부가 통치하는 미얀마는 초청받지 못했고 임기가 끝나가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오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을 돕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안은 기후변화와 해양, 보건 등 문제를 대응하는 데 사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중 경쟁 구도에서 아세안을 미국의 편으로 끌어당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 행위 단속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 미국의 해양경비대 함정 한 척을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아세안의 편에 확실히 서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얼마나 미국 쪽으로 향할지는 불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특히 중국과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도 지난해 11월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책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이번 지원의 10배에 달하는 15억 달러를 3년간 지원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작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의 가짜 계정 정보를 확인하겠다는 이유입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스팸 및 가짜 계정이 실제 사용자의 5% 미만을 차지한다는 계산을 뒷받침하는 세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트위터 인수 작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썼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20%가량 하락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에는 한인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에서는 이번에 8번째 장학금을 수여했는데요. 올해도 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이 8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레베카 박, 데이비드 지, 제니퍼 킴, 김경빈, 최시영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됐습니다. 크리스틴 채 법무사는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장학금 취지를 전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 1학년에 재학 중인 레베카 박 학생은 이번 제임스 라이스 장학생에 선발돼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소감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 그리고 실감이 안 나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고 감사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작가, 영화감독, 항공조종사 등 다양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부모 또는 형제자매도 함께 장학금 수여식에 참여해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변호사는 이번 장학 행사로 한인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들을 수 있었다며 기쁨을 전했습니다. We started this event 8 years ago based on just enjoying working with the Korean community. And Christine Choi and I decided it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to get to know the Korean community better. And so we started a $10,000 annual scholarship fund working with the community based upon need and different circumstances, and have done it every year since then. 킴벌레 맥가엔 변호사도 8회째 장학금을 전달하며 뿌듯한 경험이 많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Well, definitely the most rewarding part of the scholarship process is getting to know all of the applicants and the recipients especially. Not only do we get to know them and their aspirations, their dreams, and the adversity that a lot of them have overcome, we get to know their families when we have the scholarship dinner. So really just getting to know people in the community that we really value is the best and most rewarding part. 한편 제임스 라이스 변호사는 조지아 전체 변호사 상위 100안에 드는 변호사로서 13년 연속 슈퍼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DMZ에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DMZ는 한국을 찾을 때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면서도 순방 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는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사키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 동향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북한이 이르면 이달 제7차 핵실험 준비 중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아용 분유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몇 달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파밀 분유를 생산하는 레킷 벤키저는 분유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일요일과 야간에도 교대 근무팀을 투입해 공장을 하루 24시간 주 7일 가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밀락 분유 제조사인 에포트도 미시간주 공장 재가동 문제를 연방식품의약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형 체인 소매점은 1인이 한 번에 분유 제품을 최대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조지아주 세수 흑자에 따른 소득세 추가 환급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지난 주 의회에서 통과된
HB1302에 근거한 것으로 개인 납세자의 경우는 $250, 부부의 경우는 $500까지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번 환급금은 2021년도 세금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환급금 지급 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귀네 카운티 정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귀네 플레이스몰 주차장에서 다문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귀네 경찰을 비롯해 소방서와 정부 여러 기관과 커뮤니티 등이 참가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측은 다문화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소개하고 그들의 전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KTN 뉴스 유튜브 채널이 KTN 뉴스룸으로 변경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